네, 반갑습니다. 이레콤에서 보내드리는 에어컨에 관련한 영상 6번째 촬영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영상을 찍은 후로 대략 한 3개월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보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업체분들을 이 이레콤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만나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개인 고객분들, 또 공업사를 운영하시는 업체분들, 정비사분들께서 이레콤의 유튜브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 고마웠다, 또 이레콤에서 보고 배운 대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응원의 전화도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한 차량들이 아직도 올리지 못한 게 올린 차량보다 더 많고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은데 바쁘다 보니까 또 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게 사실 점점 게을러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꼭 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에어컨 서비스에 관련한 내용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카메라 앵글을 좀 더 낮게 잡았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부품, 부속 아니면 연장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어컨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온 차량의 연식이나 주행거리, 상태에 따라서 고압, 저압에 걸리는 체크밸브를 교환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따로 말하지 않거나 또 정말 너무 많이 샜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거의 체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의외로 에어컨을 플러싱하고 가스를 재충전하고 다시 새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녀석들입니다. 사진에 보면 이렇게 타이어 굿즈라고도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압에 걸리는 저압 포트 끝에 걸리는 이제 그 체크 밸브고요. 이거는 차량에 따라서 이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형태가 쓰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국산 차량에 쓰이는 고압 포트에 걸리는 단자입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찍어놓은 사진들도 되게 많은데 이 제품들의 오링이 훼손되거나 찢어지거나 아니면 형태가 변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어도 이 두 단자 때문에 에어컨 가스가 새서 냉매가 빠지고 에어컨이 과열되고 고장나는 경우도 의외로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10대의 차량을 받는다라고 하면 10대의 차량 중에서 단 한두 대 정도가 에어컨의 저압 혹은 고압 또는 양쪽 단자 모두가 멀쩡합니다. 나머지 8대의 차량은 대부분 미세하게라도 다 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는 차량이 모두 가스가 다 빠져버리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죠. 제가 여기에 갖고 오지 않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이 포트들, 이 저압과 고압 라인 끝을 잠그는 캡이 그 열쇠입니다. 그 캡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조여주는 것만으로 해도 냉매가스가 많은 양이 새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크밸브가 새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언젠가는 그 캡이 잘 막고 있어도 셀 수밖에 없고 또 캡을 클리닝하고 잘 잠그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들은 또 압력이 누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연장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 보통
이런 핸디 장비로 뭐 저압이 됐든 고압이 됐든 만약에 교환해야 된다면 교환을 해주시고 그냥 잠그십니다. 뭐 토크렌치를 쓰는 일부 업체들도 있긴 할 텐데요. 이게 차량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토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뭐 조심스러운 작업이기도 한데 대부분은 그냥 손으로 조여주시고 말 겁니다. 됐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잠금, 풀림 할 때 쓰는 이 툴이고요. 제가 여기 이제 미니 플라이어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손으로 아무리 타이트하게 조여도 새는 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새는 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저희는 서비스를 할 때 처음에 차가 들어오면 일단 상태가 너무 심각하지 않은 차고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하면 단순 회수를 해봅니다. 가스가 얼마나 빠지는지. 너무 심각한 차량은 굳이 그렇게 해서 저압 라인을 뽑아낼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에어컨에 냉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일단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가스가 빠진 양을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플러싱 작업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마지막에 신유를 넣고 가스를 넣고 뭐 경우에 따라서 거기서 작업을 마치거나 혹은 첨가제를 넣은 후에 그 다음 마지막 작업 하나를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대부분의 차량들은 소위 말하는 굿지들을 에어컨 관련한 밸브들을 교환을 해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저희가 맨 마지막에 하는 작업은 바로 이 주사기입니다. 이거 저희 제품을 팔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테이프를 붙여놓은 이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헷갈리지 말라고 붙여놓은 건데요. 이 안에는 신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PAG46입니다. 뭐 차종에 따라서 PO인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99%의 승용차는 밸브가 이 저압 고압 밸브가 이렇게 누워있죠. 정상적으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단자들이. 근데 저희는 작업을 다 하고 여기를 살짝 풀러서 한 방울 두 방울 정도를 그 단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단자 안에 집어넣고 길면 20초 1분을 지켜봅니다. 그러면 토크렌치로 조이건 일반적인 압력으로 조였어도 거의 대부분의 차가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수입차들보다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산차에서 훨씬 빈번하게 기포가 올라옵니다. 그럼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여보겠죠, 손으로. 근데 이 정도 토크로는 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플라이어에 물려서 살짝 잠가놓고 뭐 2-3mm씩 조여갑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을 조여갑니다. 그렇게 10회, 많게는 뭐 15회 이상을 타이트하게 잠글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미세하게라도 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주의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차주에게 캡 잠그는 법을 알려주고 캡을 클리닝해주고 차주가 주의 깊게 살펴볼 걸 권고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이 저압 단자 말고 일부 차종에 쓰이는 이런 형태의 고압 단자는 이 오링 부분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링이 오일을 먹거나 오링이 오랫동안 쓰여졌으면 이 오링이 링이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눌려 있습니다. 단자에 체결됐던 그 형상대로. 그런 제품이라면 무조건 교환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이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약 60에서 70% 이상의 아주 적은 양이라도 냉매가스가 새는 차량들은 그 어떤 부분보다 이 밸브들에서 셀 확률이 큽니다. 근데 그렇게 센 차들이 보통 보면 150에서 200mg 이상 가스가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식이다 보면
컴프레셔도 부하를 받고 제대로 식혀주지도 못하고 냉매도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정비사분들이 계시면 제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으로 조이는 정도로 세지 않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냉동 오일을 한두 방울 주입해서 육안으로 보면 기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올라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완료하신 후에 5분, 10분을 더 쓰시더라도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토크렌치로 조이고 끝이야. 그래서 해결되면 좋은데 절대로 가스가 걸리는 부분들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장단코 134A보다는 1234YF가 더 심할 것이고 최근에 벤츠 신형 CO2 타입은 그거보다 훨씬 심각하겠죠. 그쪽들은 아예 100바 이상의 압력이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니까 아예 노내로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가스 압력은 높아지고 환경 유지도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써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BMW나 일부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밸브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아답터 타입으로 아예 한 엄지만한 뭉치 자체를 교환하게 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특히 고압이 그런데요. 액을 한번 넣어보시고 미세하게라도 샌다라고 하면 차주한테 안내하시고 번거로워도 추후에 재작업을 예약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지만 정말 의외로 망가져 있고 훼손돼 있고 새고 있는 밸브가 너무나 많다는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정비업체들이 제대로 된 플러싱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고 또 플러싱 장비가 있는 업체들도 아직까지 쓰이는 장비들의 제품의 품질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속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플러싱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량이 나와야 되는데 정량이 안 나오는 차들, 고압 플러싱이라고 해서 플러싱을 할 때 빨간색 고압 단자에서 먼저 회수하거나 아니면 양방향으로 동시로 회수를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저압 회수를 하거나 여러 모드를 써서 저희가 에어컨 폐 냉동 오일을 회수하고 있는데요. 회수를 하다 보면 참 이런 부분들은 공업사들이 모를 수 있겠구나 아니면 속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잘 쓰고 다니는 차량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4계절 동안 거의 22도, 24도 정온해 놓고 클라이밍 컨트롤러, 공조기를 나는 열심히 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대의 차가 있는 거죠. 에어컨을 16도, 10도까지 열심히 쓴 차. 그거보다는 오토로, 정온으로 놓고 12개월 내내 일정 온도로 써온 차, 두 대의 차량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차의 폐 오일이 더 상태가 안 좋을까요? 당연히 저온을 많이 써서 온도를 내리고 에어컨을 가동한 차의 오일 상태가 훨씬 육안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행거리가 꽤 긴 차량들인데도 10만, 7만, 8만, 때로는 20만 이런 차량인데도 정온으로 쓴 차들은 어떠냐? 의외로 폐 오일을 회수해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비라고 치면 전량을 다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150이 들어가는 차가 100만큼 나온다, 50만큼 나온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깨끗하게 나오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정 주행거리가 됐는데도 폐 오일이 깨끗하게 나오는 차들이 의외로 에어컨 냉기가 훨씬 시원하지 않는 차들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고객들은 에어컨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콤프가 가동되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어서 콤프 안에까지
미세한 부식들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라인에 슬러지가 껴있는 차들도 많습니다.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한 오일이 나오고 색깔도 아주 좋은 오일이 나옵니다. 그럼 차주는 내 차 상태 좋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물어봅니다. 사장님 거의 정온으로만 쓰시죠? 에어컨 최저 온도나 16도, 17도, 18도를 거의 누르지 않으셨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정말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폐 오일을 적당히 회수한 후에 첨가제를 저희가 일부 주입해 보거나 쿨샷 울트라처럼 저희 제품 내부 슬러지를 녹여주는 제품을 주입해 보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폐 오일을 빼낸 다음에 다시 한번 신유를 넣고 한두 번 정도 플러싱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이 작업을 해보면 나중에 나오는 폐 오일은 거의 꾸정물 수준입니다.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차주분들은 또 한 번에 이레콤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시원찮다고 생각해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희가 그 작업을 해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 깨끗하게 나왔는데, 첫 번에 뽑았을 때도 깨끗하게 나왔는데, 혹은 저희한테 한 1년 만에 처음 오신 고객은, 새로운 여름이 돼서 오신 고객은 첫 번째 오일은 굉장히 깨끗했는데 굉장히 놀라십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공업사가 속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사가 병을 잘 고치는 의사는 문진을 잘합니다.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환자가 잘 몰라도 환자의 상황을 캐치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들을 자주 던집니다. 여러분이 번거로우셔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폐 오일이 단순 회수가 됐든 플러싱 1차 회수가 됐든 주행거리나 차량의 상태에 비해서 폐 오일이 너무 초반에 깨끗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상태가 좋다라고 판단하시기 전에 차주의 주행 패턴, 에어컨을 쓰는 패턴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주로 단거리만 이용하는 차량, 정온에 놓고 4계절을 돌린 차량들은 내부에 슬러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회수하는 오일, 정량만큼 회수를 못하는 경우에 특히나 거의 일반적인 케미컬로는 효과가 없는 차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저가 냉동 오일로도 특히 그렇습니다. 문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차주분한테 물어보시고 대화를 하시고 의심하시고 정비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저희가 추후에 그런 영상들 꽤 또 보여드릴 텐데요. 110만을 탄 윙카도 작업을 해보고 85만이 된 덤프도 작업을 해보고 30만 이상 된 무수한 수입차도 많이 작업을 해보면 별별 케이스들을 다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대략 7에서 10만, 좀 더 짧게 보면 5만에서 8만, 15만까지도 차량들이 에어컨을 2, 3년 안에 교환을 했는데 별로 시원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폐오일이 단순 회수됐는데 꽤 깨끗하게 나오고, 그런데 가스 충전하면 시원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제품 중에는 산성도를 중화하는 중화제, 수분을 제거하는 분자 구조를 바꿔서 부식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수분 제거제, 슈퍼드라이 울트라, 그리고 직접적으로 냉동 오일 라인 내벽의 슬러지를 녹여서 냉매의 순환 속도를 개선시키는 쿨샷 울트라라는 제품 등 다양한 케미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따라 여러 시공 방법을 선택해서 시공해 보고 실제 차주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차량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올바른 서비스를 하시고 제 값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영상은 이렇게 두 꼭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밸브, 고압, 저압, 체크 밸브 두 가지를 잘 체크하시라는 것 하나하고, 오일의
상태, 색깔, 탁도하고 차량의 주행거리 등을 같이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저희 제품을 사시라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에어컨 정비에 대해서 이게 쉽다면 너무 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정비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공업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정비사분들이 보시고 우리나라의 에어컨 서비스를 다 함께 개선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자동차 에어컨 서비스하는 영상은 많이 올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입 차량이나 아니면 차량의 특정 파트에 대해서 잘 모르실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 요령이나 부품이 훼손되는 과정들을 또 새로운 정비 팁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에어컨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업 분야, 가정용 분야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 또 이제 뭐 냉동 케이스 같은 상업용, 시설용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레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영상들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